네, 저희는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정부는 올해 예산을 513조 규모로 키우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민간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 등으로 잡았는데요. 올해부터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또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오늘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에서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하나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세법 좀 알아보기 전에요. 조금 전에 중동 상황이요. 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세계 경제도 지금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급락했던 걸 보면 좋았는데. 그렇죠. 그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여기까지 전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세계 경제에 호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도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난 주말에 접하셨겠지만 미국이 지난 3일에 이란 군부 실세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립니다만 일단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세계 증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악재입니다. 오늘도 세계 증시를 보면 아시아 증시가 다 거의 폭락에 가깝게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뿐만 아니라 한동안 떨어지는 듯 했던 국제유가도 오펙의 감산 얘기 나온 다음에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중동의 정정 불안이 더해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네. 나와 있고요. 금값의 경우에도 국제 금시장에서 거의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에는 영향을 크게 미쳤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국제금융시장이든 국내 금융시장이든 뭐 이 정도 대형 악재면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 전거래일 대비 1% 정도 하락한 수준의 거래가 네. 되고 있는데 아까 장중에는 그 점심때 정오 무렵에는 2% 가까이 하락하려는 그러니까 소위 시장에서 그 어떤 밴드를 넘어가려는 그런 시도도 좀 엿보였고요. 환율의 경우에는 지금 달러당 1,170원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2원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전거래일 대비. 이 정도면은 아마도 정부가 알게 모르게 이 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걸 보면 상당히 상승 압력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김값이 오른다는 건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직관적으로 보면 유가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유가 네. 설명해 주실 때 미국의 쉘가스가 네. 워낙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동의 수급 상황하고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네. 거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이 됐잖아요. 이게 지난해 5월 3일 상황인데 네. 지난해 이란산 원유를 우리가 들여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우디 등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양이 충분하고 네. 미국 등에서 들여올 대체재가 충분하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일단 이란산 원유는 안 들여옵니다. 네.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란이 그 수문장 역할을 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있죠. 해협.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해다 쓰는 사우디산 원유를 비롯해서 네. 전 세계 원유의 한 30%가 그 해협을 지나가야 하거든요.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전면전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긴장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상태가 길어질 경우에는 네. 다른 기름값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확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0년 개정세법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투자 촉진과 소비 활성화를 지원해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는데 우리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목표를 뒀다고 하는데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좀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런 관련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세법이 바뀌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부르는 분들, 회사 다니다가 결혼해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경단녀 이렇게 줄여 부르기도 네. 하고요. 네. 글쎄 그 줄임말의 어감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녔던 회사로 돌아갈 경우에만 네. 그 회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그 중분류상 비슷한 업종에 재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분들을 뽑아준 회사에 2년 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줍니다. 아. 어떻게든 경제활동 인구를 좀 늘려보겠다. 그리고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를 우대하겠다. 네, 네. 이런 취지가 담겨 있고요. 기업에다 주는 혜택이군요. 그렇죠. 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하는 빈곤을 막는다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 세제 제도, 네. EITC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게 추정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당 근로자 가구가 1년 동안 벌어들일 소득을 추정해서 선지급을 하거든요. 아, 얼마 벌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그렇죠.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상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미리 지원했던 환급해야죠. 돈보다 다시 되돌려 받는 환급액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분들에게는 목돈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받아가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아, 올해부터는 이걸 단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시 나눠서 걷어갑니다. 돌려받는다. 그렇죠. 할부로 돌려받는 그런 제도가 생기는 거고요. 네. 또 만기가 된 ISA, 그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겠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선봉에 서서 많이 팔았던 금융상품입니다. 네. 은행들이 경쟁도 했었어요. 그렇죠. ASA 많이 팔려고. 그때 사실은 네. 그래서 소액 계좌가 지나치게 늘어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여기에 돈을 넣었다가 만기가 찾아온 그런 분들은 이거 찾지 않고 연금 계좌로 넣으시면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것도 그래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돈을 안 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활성화시키려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 소비를 늘려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위한 어떤 세법 개정도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만약에 10년 이상 된 비경유차, 일반 자동차를 네. 새 차로 바꾸시면 네. 개별 소비세의 최대 70%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깎아드립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깎는다. 사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세계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 항상 이 개소세 인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세제이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이제 차를 바꿔야 돈을 쓴다라는 얘기인 거죠. 새 차 사세요라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차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그런 돈, 목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차를 바꿈으로써 소비 지표가 나아지는 그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빈번하게 나오는 카드인데 글쎄요, 이렇게 당겨 쓰다 보면 그 다음 해, 그 다음 분기 뭐 이럴 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 정부가 이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사드 보복 이후로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라도 가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를 좀 늘려주기로 했는데요. 이게 종전에는 한 사람이 1회에 600달러까지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네. 요거하고 별개로 네. 술 한 병, 담배 10갑까지는 이 면세 구매 한도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좀 쓰고 오라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밖에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구입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세금을 이 도매가가 아닌 소매가 기준으로 물어야 했거든요. 그럼 세금을 더 냈겠죠. 근데 앞으로는 도매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전통주 만들어 파는 분들의 부담도 좀 줄어들 것으로 이거 보입니다. 역시 많이 사라라는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많이 바뀌죠. 지금 선거 앞두고 보유세 올리겠느냐라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 12.16 대책으로 네. 보유세 강화가 됐습니다. 보유세 강화가 됐고 네. 사실은 과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네. 예컨대 종부세율의 경우에는 종전 최고 세율이 3.2%였는데 네. 이게 0.8%포인트 올라가서 최대 4%까지 물어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과표 구간을 보면 94억 원 초과입니다. 아, 네. 많은 분들, 대부분의 네.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그렇죠. 부분이군요. 사실은 다주택자가 많다고 해도 통계상으로 많습니다만 주변에 내 집 한 채 마련해서 그 집을 가지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네. 사실은 그래서 종부세 폭탄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만 다주택자나 비싼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분명히 세금이 체감할 정도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또 종전에는 지난해 대비 종부세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느냐 이 한도가 최대 200%까지 다주택자, 2주택자까지 경우에는요. 근데 이분들도 전년 대비 세금의 증가폭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종부세는 세제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의 목표는 집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글쎄요. 강남은 좀 잡히는 듯하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상승폭이 줄었지 네. 떨어진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강북이나 비강남권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이것도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 목동을 포함하고 있는 양천구 이런 곳들은 지난 연말 대비 이번 주 전세가율 상승폭이 뭐 0.6%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